제 포도밭 구경하세요. 저 포도 두 그루를 심었는데 저게 포도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집하고 틀린 것이 제가 뭔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고 저는 나이가 75세입니다. 소일거리로 이제 제가 가꾸는 건데요. 잔디를 이렇게 조성해 놓고 소나무를 가꾸고 또 한쪽 편에 이렇게 포도를 심고 이런 과일 저런 과일을 많이 심었습니다. 블랙베리라는 것도 심고 제가 2010년도부터 소일거리로 갖고 왔는데요. 제 직업은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전적으로 매달려 돌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의 원칙은 일체 농약을 안 쓰는 겁니다.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농약을 안 치죠. 제초제도 안 치고. 그래서 힘이 좀 들지요. 어떤 점이 힘이 드느냐? 병충해를 잡기가 어려워요. 주로 이제 병충해가 노린재라든지 별 수십 가지의 병충해가 있는데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먹고 살 수가 없어요.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따 또 제가 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15년 가까이 일체의 농약과 제초제를 안 쓰다 보니까 우리 제가 전체로 가꾸는 게 한 1000여 평 가까이 됩니다. 맹꽁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청개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. 맹꽁이나 청개구리는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죠. 그리고 벌도 많아요. 이 생물들은 농약 안 치는 걸 알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인공수정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수박이고 참외고 저절로 잘 수정이 돼가지고 많이 달려요. 이 포도 농사가 그게 벌레가 많아요. 벌레를 잡지 않으면 포도 농사는 안 됩니다. 6월 말까지는 일단 벌레를 잡아야 돼요. 6월 말 지나서 벌레는 별로 없어요. 6월 말 지나면 이제 장마지고 하기 때문에 습하기 때문에 이제 세균성 이파리에 이제 반점이 생기고 하는 병들이 생기죠. 그런데도 수확에는 큰 지장 없습니다.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결실이 되어가기 때문에. 포도나무를 이렇게 농약을 안 치고 저는 벌레 일일이 손으로 잡습니다. 농약을 안 치고 저렇게 가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이제 포도를 엄청나게 달렸죠. 제가 3월 초에 제가 유황을 이제 직접 만들었죠. 유황 만드는 게 좀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놨어요. 유황 만드는 방법 유튜브에 많이 나옵니다. 3월 초중순에 유황을 치니까 확실히 벌레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은 선풍기를 틀어놨어요. 이게 포도는 습한 걸 아주 싫어해요.
그래서 습한 것을 제가 없애겨서 대형 선풍기를 제가 습한 날에는 가동을 시킵니다. 이게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도 포도밭을 보면 그쪽 기후가 습하지 않는 지역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하죠. 주로 언덕 이런 데 통풍이 잘 되는 거. 포도는 통풍이 잘 되는 언덕, 또 이 비탈진 곳 이런 데다가 농사를 지어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일단은 절반은 성공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습하면은 이렇게 선풍기를 돌려주고,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? 벌레 손으로 잡았다니까요. 가능해요. 그 이파리 뒷면에 이제 알을 까요. 나방들이. 그러면 그 알을 죽이면 끝나요. 그리고 또 살아남은 것들은 살펴보면 뒷면에 다 붙어 있어요. 그거 잡아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그렇게 해서 진짜 저는 농약 한 방울 안 치고, 그렇다고 농약 말고 다른 약을 쳤냐? 전문의병 뭐 이런 거 농약상에 가니까 친환경 제재 너무너무 비싸요. 몇만 원씩 가요. 제가 그럴 필요는 없지요.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일체도 안 쳤습니다. 아무것도 안 치고 손으로 벌레 잡고 유황, 3월 초중순에 유황 한번 친 거 위에는 없어요. 나머지는 벌레는 손으로 잡고.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포도가 달린 것 보세요. 그리고 일단 6월 말까지 그걸 잡아놓으면은, 벌레만 잡아놓으면은 7월부터는 이제 그 장마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균성, 전문이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파리를 따주고 선풍기를 돌려대면 돼요. 그 습한 날. 그럼 일단 7월 들어서면은 이제 포도는 큰 문제는 없어집니다. 그 7월 중순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포도가 서서히 이제 익어가는 착색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설사 그때 다른 병이 와도 세균병,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병이 와도 수확에는 큰 지장 없어요. 6월 말까지 병충해만 잡으면 포도 농사는 저는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.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알차게 수확하기 위해서 제가 선풍기를 돌리는 거지, 선풍기를 안 돌려도 뭐 수확에는 일단 6월 말까지 병충, 충이지요. 충을 잡는 건 6월 말까지 잡으면은 포도 농사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, 그러기 전에 이제 저 언덕, 저는 비타진 언덕에다 심었는데 2그루 심었습니다. 제가 볼 때는 한 500송이 달린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보다시피 봉지를 안 씌웠어요. 저 봉지 쓰는 거 힘들기도 하지만 봉지를 씌우면은 포도가 흐물흐물해요. 껍질이 약하죠. 먹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야생미가 없어요. 저렇게 포도를 봉지 안 씌우고 이렇게 해서 익은 걸 까맣게 얼룩진 걸 따먹어보면요, 탱탱해요. 탱탱해. 껍질도 약간 두꺼워요. 왜냐하면 두꺼울 수밖에 없지요. 햇빛 받고 하면서 단단해지니까. 그 맛은 엄청나게 좋아요. 그리고 탄력성이 있고 탱탱하고, 그냥 일반 봉지 싼 포도는 흐물흐물한데 이거는 살아있어요. 살아있어.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포도 농사는 3월 초중순에 유황을 치고,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이제 벌레, 친환경 약제 치기 싫으면은, 농약 치기 싫으면은 손으로 잡아주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. 그 손으로 잡는 방법은 뒤에 빗면에 있는 알을 죽이면 돼요. 그러고 나서 살아남은 것들은 눈에 다 보여요. 그거 잡아 죽이는 거 어렵지 않아요. 그리고 7월부터는 이제 벌레는 없어요. 포도는 7월 지나면 벌레는 없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세균성, 습할 때 생겨요. 포도는 습한 곳에 절대 심으면 안 돼요. 이런 비탈진 곳이나 언덕 이런 데다 심어야 돼요.
물 빠짐이 좋아야 돼요. 그러면 포도 농사는 참 재밌어요. 포도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밭에 한 천연평 되는 밭에 농약 안 치고 제초제 안 하니까 저 잔디밭에 이 방아깨비가 엄청나게 많아요. 참 신기해요. 전혀 없던 것이 어디서 생기나. 참 저는 그 주변에 전혀 방아깨비가 내 주변은 전부 다 농약을 치죠. 근데 저는 좀 거기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약을 안 쳐, 거기서 농약을 쳐서 저는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이에요. 근데 안 보이던 방아깨비들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은, 야, 정말 신기해요. 그리고 저렇게 유기농으로 저렇게 갖고 나면 부지런해야 되죠. 저렇게 갖고 오면 참 재미가 있어요. 왜냐면 모든 생물이 살아있으니까. 우리 밭에는 그냥 두꺼비들이 땅을 뒤집어가지고 두꺼비가 아니라, 두더지. 두더지들이 땅을 파가지고. 그러니까 우리 그 밭은 완전히 살아있는 생태계입니다. 방아깨비, 두더지, 맹꽁이, 청개구리, 벌, 그러니까 이 유기농업은 재미가 있어요. 모든 생명이 살아 숨쉬니까. 그런데 돈은 안 돼요. 돈은 안 됩니다. 왜 돈이 안 되냐? 사람들은 이렇게 모양이 안 좋고 그러면 안 사요. 유기농으로 주면 모양이 안 좋지요. 모양이 안 좋으니까 상품성이 없어서 안 사요. 그러나 건강에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고집하고, 제가 나이 75세인데 저는 2007년에 은퇴를 했어요. 그럼 18년 동안 저는 몸 아파서 병원 간 적 없어요. 약 먹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. 당뇨, 고혈압 아무것도 없어요. 어떻게, 왜 그런 비결이냐? 요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농사를 하고 식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특히 저는 논농사, 식량거리 할 논농사도 좀 짓는데, 그게 이제 우렁이 농법, 우렁이를 집어넣어요, 논에다가. 그러면 제초제를 안 써. 이 제초제가 왜 나쁘냐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입니다. 그러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하는 일이 있거든요.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작물한테 보내주는데, 그 역할을 하는 그 미생물을 다 죽여요. 제초제를 뿌리면은. 그 복원되는데 8년 이상 걸립니다. 그러면 오직 질소인산 가리로만 키운 농산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. 모양은 좋아요. 크고 아주 색깔도 좋고. 근데 질소인산 가리, 우리 보면은 각종 미네랄이 필요한데, 그 미네랄은 토양 속에 있는 그 미생물에 의해서 미네랄, 토양 속에 있는 이 원소, 인간의 그 필요한 원소가 토양에 다 있죠.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. 그 미네랄 원소가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. 미생물이 없으면은. 걔들이 분해를 못 해주니까. 그러니까 병들이 생기고, 잘못된 식생활을 하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. 심각한 문제입니다. 저는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무식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참 재미있어요. 오늘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